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책입니다. 자정에 넘어 목요일이 되었습니다. 한 시대를 읽고 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가들이 보는 눈은 다 다르죠. 후한서를 보면 흑소는 조조를 두고 치세의 간직이요 난세의 영웅이라고 합니다. 삼국지연의를 쓴 나관중은 흑소와 정반대의 눈을 가졌죠. 그는 조조를 치세의 능신이요 난세의 간웅이라 한 이동자벌을 인용을 합니다. 삼국지 시대를 난세라고 하면 흑소는 조조를 영웅으로 본 반면에 나관중은 간웅으로 본 겁니다. 그런데 간웅인 리더보다 더 나쁜 건 누굴까요? 그를 둘러싼 간신배들입니다. 통치자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자들, 오직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통치자를 결국 지옥의 입구로 안내하는 자들이죠. 간웅에게는 반드시 그런 간신배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통치자는 자신부터 속은 줄도 모르고 국민을 속이게 됩니다. 그렇게 한들 진실은 바뀌지 않죠. 결국 역사는 그들을 간신과 간웅으로 기록합니다. 오늘 기획재정부 브리핑실에서 통계청이 11월 고용 동향을 발표했습니다. 매달 하는 거죠. 고용률은 작년 11월보다 0.3% 오른 61.7%로서 1982년 통계 작성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하는군요. 전체 취업수는 2,751만 명으로 1년 전에 비해 무려 33만 1,000명이 늘었습니다. 8월 이후에 취업자가 계속 는다는 건데 이게 진실이라면요. 취업 서프라이즈가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취업 서프라이즈. 이 자화자찬을 믿으십니까? 통계를 조금만 살펴보면 이 정부가 얼마나 좀 속으로 말해서 허당인가를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자, 연령별 취업자를 볼까요?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500만 6천 명으로 무려 40만 8천 명이 늘었습니다. 그 중에 65세 이상이 24만 2천 명입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쉽게 말해서 이 쓰레기 줍고 돈 얼마 쥐어주는 그런 취업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알바 취업자 말입니다. 반면 30대는 2만 6천 명, 40대는 무려 17만 9천 명이 줄었습니다. 30, 40대 취업자 수는 지난 2017년 10월 이후에 한 달도 빼지 않고 25개월째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중에 40대는 무려 49개월 연속입니다. 그 감소의 핵심은 역시 제조업이죠. 제조업 취업자는 지금 20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11월에도 2만 6천 명이 줄었는데 그 대부분이 30, 40대겠죠. 통계청 과장은 도소매업과 제조업 불황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 사회 허리, 우리 경제 주축, 그리고 한창 일하며 자식을 키워야 하는 가장들의 실직이 지금 한눈에 보이고 있는 겁니다. 반면 늘어난 일자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노인들이 단기 알바생 일자리입니다. 근무 시간으로 살펴보면 월 36시간, 36시간 미만의 단기 일자리는 취업자 수가 작년보다 63만 6천 명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36시간 이상 일자리는 28만 9천 명이 줄었죠. 한 달 전 제가 이 방송에서 문재인 정부 2년 동안 풀타임 일자리가 118만 개가 줄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아마도 120만을 훨씬 넘었을 겁니다. 자, 이제 실업률을 볼까요? 11월 실업자는 86만 6천 명으로 작년 11월보다 4만 3천 명이 줄었습니다. 통계청은 이 정부는 지금 이 점을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실업률도 당연히 0.1% 줄어 3.1%가 되었습니다. 실업률이 3.1%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청년 실업률은 0.9%나 줄어서 7.0%입니다. 11월 기준으로 2012년 이후에 가장 낮다고 하는군요. 체감 실업률, 이른바 확장 실업률이라고 그러죠. 이 확장 실업률도 줄어들었습니다. 전체 체감 실업률은 0.2% 하락해서 10.2%, 청년 체감 실업률은 1.2%나 내려가서 이제 20.4%입니다. 스프라이저. 진짜 스프라이저입니다. 통계를 보면 문재인 정부는 이제 실업자가 줄어들고 일자리가 늘어 경기가 완전히 회복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정부입니다. 이러니 지난 8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업자가 8월에 전년보다 40만 명이 늘었다면서 정부의 적극적 일자리 정책과
재정 정책이 만들어낸 소중한 성과라고 자찬하는 총국이 벌어진 겁니다. 이런 허당을 뉴스라고 받아서 그대로 제목을 붙이고 보도하는 언론을 지켜보고 있노라니 정말 치밀한 분노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런 뉴스야말로 진짜로 포장한 가짜 뉴스입니다. 이제 진짜 뉴스를 한번 볼까요? 사흘 전이죠.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청년 고용지표입니다. 지난 10년간 15살부터 29살까지죠. 청년이요. OECD 국가의 실업자는 평균 13.9% 감소했는데 우리는 28.3% 증가했습니다. 평균 실업률은 OECD가 1.3% 줄었는데 우리는 2.4% 증가했습니다. 청년 취업률은 OECD 11위에서 이제 22위로 내려앉았습니다. 말하자면 세계 경제는 화랑인데 우리는 아직 불황만 더 깊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과 미국은 완전 고용 소리가 나온 지 벌써 2, 3년이 됐죠. 예, IT 인력은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 우리 청년들에게 구애를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 청년 인구가 지난 10년간 72만 명이나 줄었는데 실업자는 31만 8천 명에서 40만 8천 명으로 9만 명, 무려 28.3%나 늘었다는 겁니다. 미국은 청년 인구가 13.7% 늘었고 실업자는 34.3% 감소했습니다. 우리는 인구는 줄고 실업자는 느는데 미국은 인구는 많이 늘고 실업자는 많이 준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독일은 청년 실업률이 4.1%가 줄었고 일본은 2.8% 줄었습니다. 참 미국과 독일, 일본 정말 부럽습니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 공무원 숫자는 또 얼마나 많이 늘렸습니까? 거의 대부분 다 청년 몫이죠. 그리고 이 통계에는 이른바 취업을 처음부터 생각하지 않는 니트족은 빠져 있습니다. 그걸 다 포함하면 청년 실업률이 어느 정도일까요? 장담하건대 50% 가까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무슨 근거로 이 정부는 자화자찬하는 걸까요? 예, 자화자찬 정말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틀 전 얘기 하나 하죠. 산자부는 외국인 직접 투자 FDI가 5년 연속 200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외국인 투자는 203억 달러로 작년 269억 달러보다 20% 이상 줄어드는 게 확실해졌습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 52시간제가 직격탄이었다고 하는군요. 산자부는 10월엔 무역 수지가 올해 최대라고 또 보도자료를 냈죠. 10월 수출 12% 감소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니 수출은 12개월 넘도록 마이너스인데 문 대통령부터 11년 연속 무역 흑자를 강조하는 것이죠. 무역 흑자는요, 금융위기였던 2008년 한 해를 빼고 언제나 흑자였습니다. 현실은 지금 12개월 연속 수출이 감소하고 그것도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재 수입마저 줄어드는 이른바 불황형 흑자가 계속되고 있죠. 연간 수출 감소율이 10% 이상인 것은 금융위기 이후에 처음이라고 하는군요. 누가 통계에 이런 엉터리 화장을 하는 걸까요? 문 대통령은 과연 진실을 모르는 걸까요? 하긴 진실을 알았다면 지난번 국민과의 대화라는 데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하고 있다, 뭐 이런 뜬금없는 답변을 할 리가 없죠. 장담하건대 문 대통령은 미친 듯이 올라버린 서울 강남 집값을 모를 겁니다. 아마 문 대통령이 오늘 경실련이 발표한 걸 들었다면 기절초풍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좀 불경스러운 말입니다만, 예, 오늘 경실련은 청와대 비서실에 근무한 공직자 65명의 아파트 오피스텔이 평균 3억 2천만 원, 3억 2천만 원이 올랐군요. 그래서 40% 정도 부동산 재산이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상위 10위권만 보면 9억 3천만 원이나 올라서 상승률은 52%나 됐습니다. 경실련이 비꼰 말이 참 재밌습니다. 이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라 불로소득주도 성장을 하고 있다. 통계를 곧이곧대로 발표하다 쫓겨난 통계청장이 필요한 공무원일까요? 새로 취임해서 좋은 통계로 보답하겠다고 말을 한 통계청장이 필요한 공무원일까요? 문제는 통치자가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지 못하면 언제든 참모들이 이런 분식 보고에 속아 넘어간다는 겁니다.
속이는 자가 간신일까요? 아니면 속는 이가 잘못일까요? 설마 다 알면서 부동산이 안정됐다. 우리 수출 흑자 구조가 계속되고 있다. 지금 사상 최고의 고용률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아니겠죠. 자, 이제 오늘 뉴스를 살펴보죠. 한국당의 좌절이 깊어갑니다. 어제 민주당과 친여 야당의 합작으로 예산안을 의결하는 것을 지켜보기만 한 후유증이죠. 그래서 연동형과 공수처는 결사적으로 막겠다고 항진을 선언했습니다. 일단 어제는 최대한 농성을 했더군요. 그런데 오늘 본회의가 취소되자 대응 전략에 고심을 하다가 3시간 만에 나온 항전 선언입니다. 황 대표부터 국회 로텐더 홀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막을 수 있을까요? 또 그게 결사항전은 아닌 것처럼 보이고 말입니다. 14일엔 광화문 장외 집회도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니 한국당 안에서도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탄식이 쏟아졌다는군요. 글쎄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지켜보는 우리가 이렇게 답답한데 말이죠. 문제는 국민들 눈에 우리 야당의 저항이 형식적이고 너무 무기력하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도 연동형과 공수처뿐만은 꼭 막아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예, 그런데 여당의 고심은 좀 엉뚱한 데 있더군요. 김진표 총리설이 나오자 민노총과 참여연대의 반대가 아주 극심했죠. 그래서 사실상 낙마한 것으로 되자 이번엔 정세균 총리설이 본격 부상했습니다. 어젯밤엔 정 의원이 검증 동의서를 제출했다는 보도마저 나왔죠. 글쎄요, 그분은 국회의장을 지낸 분은 은퇴하는 전례를 뒤집고 종로에 다시 출마하기 위해 굉장히 부지런히 뛰고 있다. 이런 소문이 났죠. 그래서 이낙연 출마설, 임종석 출마설도 쑥 들어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국가어전서열 2위인 국회의장이 행정부 국무총리로 들어간다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럴 정도로 추진한다면 스스로 상권 분립을 해치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 전에 의원을 겸직한 김종필 총리도 있었지만 그분은 한 정파의 수장이었습니다. 하긴 당대표를 지낸 분이 지금 법무부 장관으로 가는 판이니 그런 게 이 정부에서 무슨 문제이겠습니까? 오늘 서울중앙지검이 조국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아까 저녁 때 나온 뉴스였죠. 조국은 10시간 반 조사를 받고 저녁 8시에 귀가했습니다. 아마도 인턴 증명서 허위 발급 등에 연관되어 조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언론은 보도하고 있더군요. WFM 차명 보유동 사모펀드 관련 의혹은 지난번 조사에서 입을 꽉 다물고 묵비권을 행사했으니 이번에는 아마 인턴 증명서 등 다른 범죄를 조사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지 않아도 조국은 다시 검찰로 가야만 합니다. 아마 앞으로 2, 3일 안에 조국이 동부지검에도 소환되겠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구속된 유재수의 구속 만기일이 다가오기 때문에 유재수 공소장을 쓰기 위해서라도 조국 소환 조사는 필연적입니다. 과연 그는 감찰무마 의혹에 대해 무엇이라고 할 건지 다시 입을 다물고 묵비권을 행사할 건지 자목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조사를 다 마친 뒤에 서울중앙지검인지 동부지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의 신병 처리를 어떻게 결정할지도 매우 궁금하군요. 그동안 통 나타나지 않았던 조국이 오늘 서울대 다음 학기 강의를 하겠다고 형사판례 특수연구라는 강의 개설을 신청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특이한 것은 불구속 기소를 예상한 건지 이 강의를 재판이 없는 토요일에 하겠다고 신청했다는군요. 글쎄요, 그 강의가 과연 이루어질까요? 그런데 형사판례 연구면 되었지 왜 형사판례 특수연구라고 했는지 궁금해지는군요. 검찰은 정경심에 대해 처음에 표창장을 위조한 것을 사무소 위조로 기소했었죠. 조국 청문회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제 정경심을 조사를 한 뒤에 증거를 보강해서 공소장 변경을 하려고 하자 재판부가 불허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기록 복사를 빨리 해서 피고인 쪽에 주지 않으면 정경심을 보석으로 풀겠다고 해서 어제 화제가 되었죠. 참 기가 막힙니다.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했다. 이게 기본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기본 사실만 같으면 나머지 날짜, 시간, 그리고 장소 이런 것은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제가 어디 딴 나라에서 법을 배운 겁니까? 마침 판사 출신인 이충상 경북대 로스쿨 교수도 재판부의 공소장 변경 불허를 위법하다고 하면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해야 한다고 했더군요. 검찰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다? 아마 그것도 기록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진실은 파묻을 수 없습니다. 지은 죄도 절대 덮을 수 없습니다. 겨울이 반드시 가고 봄이 오듯이 세상은 언제나 정의가 승리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전우책이었습니다.